그래서 막 같은 방에서 막 자고 이랬거든요. 네네. 근데 막 살 닿는 것도 싫고 그래가지고 막 밀어내고 막 이랬던 날들이 너무 많아서 뒤늦게 제가 그 가슴에 딱 어떤 약간 빚으로 남으셨나요? 네, 정말 빚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제가 이거를 처음 썼을 때는 한 10년 전이에요. 이 초고를 썼을 때는 10년 전이었거든요. 소설을 네, 쓰신 네, 게 네. 10년 전에 그러니까 엄마가 살아계실 때 초고를 썼는데 돌아가셨어요. 8년 전에. 그래서 제가 엄마 살아계실 때 내가 계약서라도 좀 가지고 올게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켰죠. 그래서 엄마가 딱 돌아가셨어요. 우리 동네가 좋다. 우리 동네 좋다. 정연당이 참 좋다. 정연당 박사. 정연당이 참 좋다. 내 이름은 루시. 안녕하세요. 오늘 북토크 진행을 맡은 소향 작가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모계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손님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이렇게 장성한 아드님이 멋지게 낭독해 주셔가지고 되게 인상 깊었어요. 오늘 가래떡 팀 밴드 시작부터 압도적이어서 예. 그리고 배우님이 처음부터 책에서 핵심 문장만 잘 고르셔가지고 책을 마치 한 권 읽은 것처럼 지금 낭독해 주셨는데 곳곳에서 너무 뭉클해가지고 예,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손님 와주시고 좋은 책 써주신 임성영 작가님을 아직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어떻게 작가가 되셨고 어떤 책을 쓰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처음에 그 작가가 되기 전에 그 독서 논술 어린이 그 수업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글쓰기 강사, 그 다음에 학부형님들 대상으로 독서 지도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한우리 독서 논술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시작된 게 이제 동화책을 많이 접하게 된 거죠. 물론 두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게 동화고 이게 그림책이고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동화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이제 수필을 먼저 쓰면서 사실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수필로 먼저 등단한 게 제가 30대 후반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수필로 먼저 등단을 한 후에 제대로 된 좀 글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문학, 그러니까 성인문학을 할 것인가 아동문학을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저는 아동문학이 맞구나. 네. 이제 동화책을 너무 재밌게 봤고 이런 그림책이든 동화책이든 쓸 수 있다면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시작된 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영광스럽게도 예, 앉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이 내 이름은 루시는 작가님의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작가의 말에도 써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그 배경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수필로도 썼었어요. 그래서 수필 33살 때 제가 수필을 시작했었는데 수필로 쓴 작품이 첫 번째 작품이 이 작품이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대물림된 그녀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수필을 썼었는데 이제 그거를 보더니 그쪽 그 수필 저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야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야 이건 동화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지금 이제 이 책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루시가 그 저희 집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었을 때 아주 어렸을 때예요. 한 6, 7살쯤 됐을 텐데 그날은 엄마가 엄마 저기 할머니라고 저 불렀었거든요. 여기서 큰 엄마라고 나오는데 저희 엄마를 할머니라고 불렀었어요. 실제 그런 주인공 네, 아이는 더 어렸네요. 네, 저보다 어렸죠. 그러니까 동갑으로 나오지만 한 3살 정도 어린. 근데 한 밤에 오늘은 엄마가 일찍 온댔어요. 그리고 집에 갔거든요. 저희 집에서 자다가. 근데 진짜 눈이 정말 많이 내리는 한방눈이 내리는 밤이었는데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그래서 엄마랑 이제 나가 보니까 그 어린 것이 저희 집이 이게 약간 골목으로 이렇게 좀 들어오거든요. 눈이 뽀얗게 쌓인 눈에 그 아이 발자국만 보이는데 웅크리고 엄마가 할머니네 집에 가서 자래.
그러니까 그날 엄마가 계획에 없던 미군을 데리고 왔던가 봐요. 네. 그러니까 잘 데가 없으니까 그걸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 또 뭉클해지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저도 이 작품에도 나오지만 되게 좀 뭉클했던 순간순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이 아이는 여기서 이제 할아버지가 한 말로 나오잖아요. 아까 지태윤 배우가 낭독한 부분에서 미군 위안부도 네. 다 희생양이고 그렇죠. 예, 그런 말처럼 엄마도 항상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네. 희생양이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한테도 항상 잘해줘야 된다. 그래야 얘가 삐뚤어 나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줬었는데 제가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아, 어머님이 되게 바른 가르침을 주셨네요. 당시에. 그래서 막 네. 같은 방에서 막 자고 이랬거든요. 네네. 근데 막 살 닿는 것도 싫고 그래가지고 네. 막 밀어내고 네. 막 이랬던 날들이 너무 많아서 뒤늦게 제가 이 가슴에 딱 어떤 약간 빚으로 남으셨나 네, 봐요. 정말 빚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제가 이거를 처음 썼을 때는 한 10년 전이에요, 벌써. 이 초고를 썼을 때는 10년 전이었거든요. 소설을 네, 쓰신 네, 게 네. 10년 전에 그러니까 엄마가 살아계실 때 초고를 썼는데 돌아가셨어요. 8년 전에. 그래서 제가 엄마 살아계실 때 내가 계약서라도 좀 가지고 올게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켰죠. 그래서 엄마가 딱 돌아가셨어요. 8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또 이 책이 또 가슴에 딱 네. 있는 거죠. 네. 근데 1년 딱 됐을 때 엄마 내가 내년 딱 1년 기일에 꼭 가지고 올게. 가지고 오긴 뭘 가지고 와요? 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원고를 사실 3번, 4번을 계속 다르게 썼었어요. 네. 초고 쓰다가 다시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우리 대표님 옆에 계시지만 제가 네. 이제 충분히 시리즈 책이 있는데 충분히 존경받을 만해, 네. 칭찬받을 만해 이제 네. 곧 나올 또 사랑 받을 만해 해서 충분히 시리즈 3권이 완간이 되는데 충분히 사랑받을 만의 원고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원고를 사랑 원고는 주지도 않고 이거 어떠냐고. 갑자기 이렇게. 네네네 갑자기 새벽에 정말 신기했어요. 엄마가 설 지나고 돌아가셨었거든요. 네. 근데 원고를 보낸 게 제가 1월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설 바로 전이죠. 갑자기 새벽에 이 원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정말 새벽 3시 반, 4시쯤 벌떡 일어나서 잠자고 있는 파일에 막 이 원고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3, 4시간 그냥 확 보고 수정을 하고 그냥 휙 보냈어요. 전화를 그 시간에 하신 건 아니죠? 아니죠. 그냥 무조건 보내놓고 네. 대표님 네. 죄송합니다. 저 칭찬 원고를 드려야 되는데 뜬금없이 이 원고를 드리게 되면 용서하소서 막 이러면서 일단 읽어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대표님은 그때 원고 받고 어떠셨어요? 또 뭐 궁금한데요. 네.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들어왔어요 원고가. 근데 그리고 되게 느낌이 좋은 게 저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을 했어요. 선생님처럼 이제 그런 혼혈이라 불리는 친구들하고 같이 생활은 안 했지만 제가 대학 시절에 대학 신문사의 학보사라고 불리죠. 거기서 사회부하고 사진부를 맡았는데 그 당시에 룻보를 떠났어요. 이 92년인가에 그러는데 동두천, 의정부, 포천, 그다음에 파주, 고양 그 일대를 저하고 선배 한 분하고 해서 룻보를 떠났어요. 대학 신문사 때. 그래서 그때 이제 사진도 찍고 그들하고 지금 기억에는 목사님인지 신부님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아이들을 지금 그 방과후 학교처럼 케어해 주는 시설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하고 한 일주일을 살았거든요. 그곳에는 흑인 아버지를 둔 그 흑인 루시처럼 그렇게 까만 아이도 있었고 또 백인 아빠를 둔 하얀 아이들도 있었고 남자애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남자애들은 대개가 그런 데를 안 온대요, 아예. 예. 이유가 혹시 사고를 하도 많이 치고 바깥으로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다니엘 헤니 하면은 그렇죠. 뭐 난리가 나잖아요. 예. 그리고 현민이라고 예, 예. 또 흑인 배우도 있고요. 예, 맞죠. 그런데 만약에 다니엘 헤니가 30년 전에 동두천에 있었다면 그렇죠. 그냥 동네 아이죠. 그렇죠. 놀림 받았을 거예요. 네. 아무리 헤니 혜니. 예, 헤니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때 느꼈던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사춘기 아이들이 특히 여자애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곳에서 색깔이 다르다고 이제 놀림 받고 반해서 초등학교를 때까지는 못 느꼈는데 한 5학년, 6학년 돼서부터 아이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같은 반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이게 어떤 문제인가 또 이제 그때는 또 이제 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반미 운동도 있었고 미군 철수 운동도 많았었고 사회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거랑 연관도 시키고 사회 문제도 했었는데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이미 벌어져 버린 일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원고가 왔을 때 며칠 안 걸렸죠, 선생님. 아유, 네, 바로. 며칠 만에 네, 네. 예, 확답을 주셨군요. 네. 아니 저는 이렇게 어머니한테 약속한 줄은 몰랐어요. 네. 계약서가 그렇게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 줄은 모르고 그냥 또 뭐냐면 제가 편집자이면서 기획자고 마케터고 출판사 사장이기도 해요. 네. 근데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계약할 때가 있어요. 정말 진정성 있고 또 몇 번의 기회가 있으면 바로 세상을 좀 휘어잡을 만한 사람 그런 분들을 과거에도 많이 만났었고 근데 임 선생님은 이미 충분히 존경받을 만해로 저하고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이제 뭐 세상을 휘어잡는다 아니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워낙 믿음이 갔었어요. 예. 그런 분이 막 새벽에 카톡으로 보내놨더라고요. 원고도 카톡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죠. 그리고 제 경험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작가님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대표님의 경험과 만나서 태어난 이야기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예. 거기다 더 좋았던 건 예. 선생님이 그냥 우리 보통은 이런 글들이 소설이나 청소년 소설이나 피상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상상 속에서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취재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보고 쓰는 길이 있는데 직접 겪으신 일이니까. 예, 그게 더 값어치 있게 느껴지는 거죠. 예. 이런 전 책 꼭 내야 이게 되겠다. 또 궁금했어요. 그래서 직접 겪으신 일이었는데 아무래도 시대를 다룬 글이다 보니까 자료 조사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했어요. 네, 자료 조사는 그러니까 1970년대를 일단 배경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1970년, 71년, 72년, 73년 이렇게 딱 연도별로 다 네. 조사를 일단 했죠. 저는 더 전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70년대요. 73년도에 정확히는 73년? 네네. 그래서 그 시대별로 그러니까 신문이나 이런 걸 다 먼저 뽑아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지촌 이야기다 보니까 기지촌에 대한 책들, 소설. 그 김현선 선생님께서 쓰신 미군 이걸 그 선생님께서는 그러니까 일본 위안부뿐만이 아니라 미군 위안부라고 기지촌 그 여성들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운동도 좀 많이 하셨는데 그분께서 쓰신 정말 그 최초의 그 증언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사서 정말 몇 번을 보고 그런 책들과 그다음에 영상 그다음에 시대별로 그러니까 70년, 71년, 72년, 73년까지 뭐 74년 이야기는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3년 거니까. 네. 그래서 연도별로 역사, 문화, 예술 그다음에 그 시대의 무슨 동요, 그 시대의 배우들 모든 걸 다 네네 그 시대의 가요가 뭘 많이 불렀지 음. 뭐 이런 것들을 다 미리 다 뽑아놓고 네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나이로 치면은 제가 초등학교 이제 1학년 입학했을 나이예요. 제 네. 나이로 치면 예, 근데 73년도가 중학생으로 예, 인물을 그렇죠. 예, 그러다 추적- 보니까 이제 그 연도 그 몇 년 차이 나는 거는 네. 사실 이제 이 자리에도 우리 오빠가 정식이 오빠가 와 네. 있는데 아 정말요? 저 안 그래도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네, 우리 정식이 오빠 와 있는 어디 우리 정식이 오빠 예 저기 넥타이맨 아, 여기 임배영 친오빠신 거죠? 네네
그 정식이 오빠 나이대가 딱 맞는 거예요. 73년도가. 아, 네. 그래서 그 연배에 있으신 분들에게 네. 또 묻기도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사실적으로 그래서 그 어린이 대공원 네. 개원한 날 그다음에 어버이날이 1973년도에 생긴 거 이런 것들도 네. 이제 작품 속에 조금 이렇게 넣은 거죠. 그러니까 네, 작가님 기억만으로 하기에는 어렵죠. 예, 아무래도 어린 네, 시절이었으니까. 저는 여기 시대적 배경하고 공간적 배경이 아무래도 청소년들한테 낯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험하지 못한 저도 잘 모르는 시대여가지고 여기가 정확하게 서울인가요? 아니요. 저는 경기도 의정부고요. 아, 의정부예요. 예, 의정부인데 의정부에서 사실 기지촌 마을 하면은 빼뻘이라는 마을이 가장 유명해요. 그럼 그런데 진짜 꽃들이 마을이 진짜 있나요? 아니요, 그건 제가 만든 거예요. 네. 어쩐지 네. 이름이 너무 예뻤어요. 네, 그 꽃동네는 있어요. 꽃동네는 아, 있는데 네. 그 마을은 제가 만든 거고. 그래서 빼뻘이라는 그 의정부에서는 가장 유명한 기지촌 마을이 뜻이 있고 뭐예요? 그 빼뻘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네, 알기로 듣기로는 그 배 그쪽에 이제 남양주 쪽인데 네. 배나무 그러니까 백꽃이 그렇게 백벌. 많대요. 예, 네, 그래서 네. 백꽃이 많다라는 의미와 뭐 뺑이라는 그 무슨 식물이 있나 봐요. 그게 이렇게 많아서 그곳에 들어가면 발을 뺄 수 없다. 아. 이래서 빼뻘 이렇게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제가 살진 않았고 그 저는 이제 금호동 지금은 금호동이라고 불리지만 예전에는 금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중구모리. 그래서 저희 집 산 중구모리의 양쪽에 정말 미군 부대가 있었죠. 그 이야기의 속에서처럼 네네 정말 똑같아요. 예, 네, 그래서 네. 미군 부대에서 정말 항상 5시 새벽 5시면 그 나팔 소리 들리고 미군들이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촥촥촥촥 아침마다 조깅하잖아요. 아침마다 네. 네네네 막 뭐 조금 날씨 저기 할 때는 알죠? 미군들 막 네. 뭐 런닝이나 아니면 벗죠. 상의 다 벗고 막 네. 뛰는 뭐 그런 것들이 저는 지금도 생생하죠. 네. 네네. 지금 여기서 그러면은 실제 인물들이 누구고 실제 겪었던 에피소드가 어떤 건지 어디까지가 작가님의 얘기인지 좀 궁금했었어요. 여기 네. 정식이 오빠 정말 전교 네. 1등을 하셨나요? 우리 오빠가 공부 정말 잘했어요. 우리 엄마 이게 정리를 하면 난숙이는 저. 아, 그럴 것 같았어요. 예. 물론 과장되게 썼지만 네. 저 그 정도는 아닙니다. 통통한 아이라고 막 쓰셨더라고요. 통통하게 어렸을 때 이게 통통하진 않았으나 이 캐릭터를 만들려고 그렇게 한 거고 난숙이는 저고 근데 난숙이 엄마는 정말 저희 엄마. 네. 그리고 난숙이 할아버지는 저희 아버지 플러스 할아버지예요. 즉 저는 신둥이거든요. 어머. 그러니까 신둥이 들어보셨나요? 처음 50의 봤어요. 저를 보셨어요. 50에 우리 어머. 아버지가 50의 저를 보셨어요. 그래서 예, 엄청났죠.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 환갑잔치를 어마무시하게 정말 동네 잔치 열렸네 막 이렇게 했던 기억들.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훈장님이셨는데 할아버지가 수염 항상 기르시고 네. 그러니까 그 합체. 아버지 할아버지 합체가 이제 난숙이 할아버지 그다음에 이제 정식이 오빠 오빠는 정말 실존 오빠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나오는 친구들은 이제 제가 만든 캐릭터고 네. 그렇죠. 루시 이름은 진짜 루시였나요? 아니죠. 실명을 쓸 수가 없었어요. 아, 네네 실명을 네. 쓸 수가 없어서 네. 루시로 제가 예. 그거는 알려주실 수 있어요? 영어 이름이었는지 한글 이름이었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실제로 예, 예. 실제로 한글 이름이었죠. 아, 네. 네. 실제로 한글 이름이었고 한국인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아이는 뭐 우리 정식이 오빠도 지금 생생하게 너무 기억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 아이는 이렇게 사실 이 정도로 흑인은 아니었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캐릭터를 만드냐고 그렇게 쓰긴 했는데 거의 뭐 이야기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엄마가 저희 엄마가 난숙이 엄마가 거기 빨래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근데 네. 엄마가 그건 실제로 그러셨어요. 아.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농사를 지셨고 네. 엄마는 이제 소일거리 진짜 돈 삼아서? 되는 일이라면 미군 부대 정식이 오빠를 일도? 뒷바라지 예, 예. 해야 됐기 때문에 돈 되는 일이라면 정말 다 네. 하셨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복도 만드셨고 손재주가 좀 있으셔가지고 그럼 한복도 할아버지 만드시고. 동정 난 것도 진짜 그럼요. 네. 아버지가 사실 거기서는 이렇게 뭐 할아버지 아버지라고 하지만 아버지가 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한복을 입으셨어요. 실제로. 예, 아버지가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신둥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50이면 생각해보세요. 나이 계산 대충 뭐 60, 70 금방이죠. 저는 태어났는데 뭐 젊은 아빠가 있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같은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고 싶었는데 아빠라 그랬더니 이런 버르장물이 무슨 아빠라고 그래서 부르냐고 아버지? 아버지 네. 아버지 이랬던 기억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100%로 봤을 때 한 네. 70%는 정말 실제로 제가 겪은 이야기고 네. 이제 나머지 30%는 좀 아까 우리 저기 스카프 네, 상품 네. 받은 분이 우리 큰 언니예요. 어, 우리 저희 마음속의 지주 정말 기둥 마음속의 등대 엄마처럼 진짜 제 가슴 속에는 그래서 큰 언니를 등장 못 시켜가지고 너무 죄송한데 네. 형제가 많으면 이게 스토리가 또 분산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분량도 늘어나죠. 잘렸어. 예, 그래서 네. 우리 언니 그래서 네. 뭐 그렇게 해서 한 70%는 정말 제가 겪었던 일 중심으로 그렇게 쓴 이야기입니다. 네. 아니 제가 질문지를 드릴 때 두 분이 비슷하신 줄 알고 연배가 알고 비슷해요. 저 그 얘기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제가 그렇게까지. 73년도에는 제가 2살이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아까는 1학년 73년 1학년이셨죠? 예, 계산할게요. 선생님이 너무 어리게 생기신 거예요. 너무 젊게. 네. 그래서 어떤 경험도 있으셨고 그래서 혹시 대표님이 편집자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편집을 하고 하실 때 혹시 이런 거 한번 추가해 보면 어떨까요라든지 그런 걸 의견을 주신 게 있는지. 오래됐죠. 네. 네. 그래서 그 세세한 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 네. 그 이야기 대신에 책을 하면서 그때 이제 대학 시절에 그 루포 일주일 네, 네. 동안 경험했던 걸 이제 선생님한테도 말씀드렸었고 저도 이 그 원고가 너무 좋다 그리고 저도 경험이 있다. 네. 근데 나는 생활까지는 안 했지만 일주일간 거기서 합숙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서 같이 이제 자원봉사 아닌 자원봉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느꼈던 건데 이제 친해지다 보니까 이래저래 아이들한테 묻게 됐어요. 묻고 답하고 밥 먹다가 묻게 되잖아요. 야 너는 꿈이 뭐야? 그랬더니 그 아이들의 꿈이 그게 지금도 아직 안 잊혀버려요. 아빠의 나라로 가고 싶다고. 다 그래요. 예. 왜냐면 그리고 그게 그네들의 최고의 꿈이었던 거예요. 버려진 아이들이라고 자기들을 생각하는 사실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를 수도 있는 아이들.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빠는 아는데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그 주둔군이니까 여기 와서 다른 데로 발령이 나면 자기 본토로 들어가는 거죠. 갈 때 이제 가족을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놓고 그냥 어느 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연락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이제 센터에 와 있었던 거죠. 사실은 엄마는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최고의 꿈이 자기도 미국으로 가고 싶다. 그리고 아빠는 언젠간 올 거다. 이거를 간절하게 품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울컥울컥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지점은 제가 서경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빠의 나라. 그런데 그게 이거는 이제 책하고 또 별개인데 몇 년 전에 우리 어린이 책에 그 마간당 까또또라는 책이 하나 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린이 책인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내자라고 했는데 그건 이제 거꾸로 된 책이에요. 이건 우리가 이제 또 필리핀 가서 그렇죠. 그런 일을 벌리고 온 거예요. 또 베트남도 벌린 일에 있고. 대해서 네. 벌린 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순간은 사랑이었을 수 있고 그 순간은 같이 저기 했으니까.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태어난 생명들은 어때요? 근데 책임지지 못하고 데려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쩌됐든 그거는 꼭 남자여서 문제가 아니라 거꾸로 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제 꽃할머니라든지 용맹우라든지 이제 그런 우리가 피해자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또 가해를 한 이야기를 용감하게 쓴 책들이 있잖아요. 예, 그 책들도 떠올랐어요. 맞아요. 그 필리핀의 코피노라고 불리죠. 예. 예, 베트남에도 지금 이제 또 많이 확산된다고 그러고 그건 이제 아빠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요. 현재 버려진 아이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최대 꿈이 우리 40년 전에 아빠의 나라 미국으로 가고 싶어 했던 것처럼 아빠의 나라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책이. 그리고 마간당 까또또라는 책 이름 자체도 이제는
절판인데 절판 되려고 하는데 그게 좋은 친구라는 뜻이에요. 필리핀어로. 예. 근데 요거는 이제 소경 선생님 북콘서트에 와가지고 딴책 얘기하는 거 좀 미안한데 근데 예전부터 우리가 좀 그런 문제 우리가 품어야 할 문제가 있고 해결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개인사인데 개인사지만 사회사잖아요. 또 역사 중에 하나고. 근데 그런 지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장까지는 우리 사회가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해결은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개인사에서 벌어진 일인데 뭐 이렇게 뭐 온조하듯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참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이야기에 이렇게 널리 알려주시게 되어서 이 책을 통해서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루시도 루시인데 루시 엄마한테 나이가 그래서 그런지 또 이입이 되더라고요. 그 엄마가 남편도 없는 혼자 이제 키워야 하면서 또 그 지금 사회랑은 다르잖아요. 그 옛날에 피부가 다른 아이를 키워야 하는 엄마의 삶. 그리고 새벽마다 그 사이렌 소리가 날 때 그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 아빠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런 고통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전쟁, 예. 전쟁도 겪었고, 전쟁 피해자.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아빠, 그러니까 남편인 거죠. 루시 예. 엄마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그렇게 떠나고 네. 그 아이를 혼자 키워야 되는 그리고 마을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예. 그 상황과 현실 그런 아픔들이 그 루시 엄마를 통해서 네, 좀 맞아요. 많이 좀 느끼게 하고 보여주고 싶었죠.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표출되는 게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마음의 병이 오다 보니 맞아요. 그 술로 그냥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그 네. 루시 엄마의 이야기를 쓰면서 사실 난숙이 엄마 우리 엄마 이야기를 쓰고 싶었는데 네.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루시 엄마에 네. 더 저도 이입이 좀 많이 됐어요. 네. 그래서 아 진짜 물론 그 실제로 그 우리 집에서 같이 생활했었던 그 아이의 엄마를 떠올리면서 썼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떠나고 나서 실제로 이건 실제 이야기예요. 예, 예. 네, 떠나고 나서 그 엄마를 제가 30대 후반인가 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마을에서 그냥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그랬는데 예, 그냥 그 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딸은 이미 실제로는 딸은 미국으로 떠났거든요. 그럼 실제로 아버지한테 간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렇진 네. 않고, 예, 그래서 뭐 그런 현실이 참 너무 음. 예, 서글프고 예, 한이 맺힌 근데 그런. 이 이야기가 진짜 슬프면 되게 슬픈 얘기인데 그렇다고 마냥 슬프진 않으면서 또 따뜻한 구석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여기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 네, 주변에 네, 네. 따뜻한 그 좋은 이웃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청소년들한테 시대는 다르지만 어떻게 하면 이 청소년들이 서로 이런 그렇게 해야 서로 힘을 내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청소년들 힘든 청소년들 많이 있는데 음. 예,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저 역시도 좀 전에 뭐 쉰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 시절을 돌이켜 보면 아 저도 되게 좀 저 혼자 스스로 위축되고 네 예. 그랬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중학교 때 아버지께서 저는 이제 성질 머리가 좀 못됐어요. 그래서 우리 저희 정식이 오빠가 정말 둘이 막상막합니다. 정식이 오빠랑 저랑 그 형제 중에 저희가 8남매 중에 제가 막내인데 어머. 8남매 중에 막내예요. 예. 근데 네, 정식이 오빠랑 저랑 성질이 성격도 아니에요. 성질이 좀 정말 막상막하거든요. 네. 그 정도로 제가 좀 성격이 좀 그랬는데 그러니까 유일하게 부모님에게 화를 표출하는 게 뭐냐면 도시락을 안 갖고 가거나 네. 시위하는 건가요? 그렇죠. 시위하는 거죠. 철문을 네. 세게 닫고 오거나 밥을 안 먹고 숟가락을 확 던지고 학교를 가거나 이거였어요. 제가 네. 할 수 있는 행동이.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당연히 그날 뭔가 좀 뒤틀렸었겠죠. 제가 네, 중학교 네. 때 네. 도시락을 안 갖고 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네. 아버지께서 자전거에 뒤에 제 도시락을 묶고 달달달달 한 고개를 넘어야 되는 중학교에 와서 저를 찾으시는데 제가 몇 학년 오빠인지 뭘 아시겠어요. 그 노인네가. 그래서 이제 제 이름만 대고 막 찾은 거예요. 근데 뭐 있냐고요, 누가. 근데 마침 우리 반에 있던 아이가 싹 지나가다 들었나 봐요. 네. 그랬더니 딱 도시락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집에 저기 교실로 들어와서 네. 야, 니네 할아버지 되게 착하다.
야, 진짜 정말 상처였겠네요. 나도 니네 할아버지 같은 할아버지 있으면 좋겠다. 야, 도시락 너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나의 네. 아버지 현실 이거를 이제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점심을 먹으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도 이런 소수자 또는 뭐 상처받는 아이들, 왕따 뭐 등등등 차별받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내 환경이나 뭐 이런 것만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인정하는 순간 내 자신과의 소통이 잘 되면 내 친구, 이웃과도 가족과도 소통이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저는 다른 말 해주고 싶은 것보다 이 말을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먼저 인정하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는 순간 내 자신과의 소통, 나를 알아가고 내 정체성을 깨닫고 내 자존감을 높이는 일은 나를 인정하는 일,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힘, 그러니까 따뜻한 위로의 힘. 내가 예전에는 사실 뭐 윗집, 아랫집, 옆집 이렇게 불렀는데 그렇죠. 요즘은 어떤가요? 몇 단지, 몇 단지, 몇 단지, 네. 몇 호. 그리고 단지 나오면 평수 나오죠. 밥상머리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대화가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밥 먹으면서 몇 단지 애들이랑 놀지 마. 뭐 이런 얘기도 저는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 존재 자체로 그 아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거, 물질적인 것부터 야, 너 몇 단지 산다며? 우리 엄마가 놀지 말래. 정말 초등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도 저도 많이 들어서 뭐 그런 문제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 뭐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은 서로에게 따뜻한 힘과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그러니까 달라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다른 게 예. 이상한 게 아닌데 다른 걸 그대로 인정을 해주면 되겠다. 이 이야기를 책에 쓰신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대표님 이 책 표지 에폭시가 아주 맞아요. 표지가 진짜 예, 신경 많이 쓰신 열일합니다 거죠. 지금. 네. 예. 그 편집자로 오래 일하시다가 출판사를 여신 걸로 전 알고 있는데 맞는 예. 예. 그럼 단비 출판사에 대해서 또 얘기 좀 해주세요. 교정교열 중심의 그 편집자 역할은 생각보다 많이 안 했고요. 주로 이제 기획자, 그다음에 마케터로 일을 했었어요. 그 제가 몸담았던 데는 어린이 출판에서 강자였던 한때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 다림 출판사라고 자전거 도둑 네. 황소와 도깨비 그림책 나온 곳. 그다음에 거기 좀 재직하다가 푸른숲 출판사라는 곳에서 또 와서 일을 해달라 해서 거기로 갔었고 거기에서 좀 있다 보니까 또 다산북스라는 곳에서 저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옮겨갔는데 주로 이제 직장 생활은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실무 이제 막 제가 띄어쓰기 맞춤법 막 이런 거 저 사실 출판사 사장이지만 좀 쥐약이에요. 그리고 갈수록 작가님들은 젊어지시잖아요. 그리고 주로 어린이 쪽 청소년 책 그다음은 현재를 반영하다 보니까 요즘은 또 비문도 많이 쓰기도 하고요. 네. 낯선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제가 딱 그 단순 편집자 생활을 손에서 털어야 되겠다 할 때가 어떤 거였냐면 책에 온고에 존나라는 단어가 온고 들어가서 이제는 나는 손을 떼야 되겠구나. 이게 세태가 됐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 다음 보니까 겁나 졸라 손 떼자 이제. 네. 나는 이제 작가님이 들여 만나고 편집자 그쪽으로 다녀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출판사는 제가 사실은 이제 열기 전에 푸른 숲을 거쳐서 이제 다산북스에 있을 때 이제 사장님 바로 밑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 세월이 다른 같은 동료의 친구들보다 잘난 척 아닙니다. 굉장히 빨랐어요 생각보다. 제가 거기 올라가는데 출판사에서 입사해서 부사장까지 하는데 8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렇게 좀 본의 아닌 능력을 막 발휘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데 어느 날 그 결혼 앞둔 사람 마냥 회사는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맨날 외로운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장가가기 직전에 여자들 결혼하기 직전에 그러셨나요? 예. 아 집에 가면은 엄마 아빠 다 있고 동생들 다 있는데 네. 가면 외로워. 이런 것처럼 회사는 잘 돼가고 남들은 막 인정을 해주고 막 그러는데 뭔가 허전하셨나 봐요. 엄청 외로운 거예요. 회사를 가면. 그래서 이유가 뭘까 하다가 아 때가 됐나 보다 해서 이제 하는 찰나에 어떤 작가님이 지금 가치창조 출판사를 그때 이제 기독교 중심 출판사였거든요. 한번 인수해봐라. 가치창조 출판사 그 당시에 사장님이 신학대학을 가셨어요. 아. 목사님 이제 네. 사역의 뜻을 둔다 하셔가지고 인수해서 한번 해봐라라고 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 갑자기 미끼를 던지니까 그럼 처음에는 약간 그런 색채를 띤 책들이 많이 나왔겠어요. 그죠? 아니요 저는 이제 사실 기독교인인데 아니 이미 들어온 것들도 있을 테고. 엄청 많더라고요. 하나님을 외국 찬송하는 책이 글들. 많던데요 초반에? 네? 외국 책. 예,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치창조 출판사를 인수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신앙인 출신은 맞아요. 저 역시도 신학대학을 가려고 한때 꿈꿨었거든요. 포기를 잘한 것 같지만. 근데 왔더니 막 저보다 영성이 너무 깊어요. 책들이 내온 책들이. 아. 그래서 아 이건 내 길이 아니다 해가지고 과감하게 이제 그쪽은 제가 책임질 수 없는 책들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인수를 해서 1,800만 원을 인수했어요. 어머. 네, 그것도 다 이제 그게 언젠가요? 10년 됐죠. 10년 돼서 1,800만 원밖에 없다. 딱 하고 1,800만 원 드렸더니 진짜 사인해 주시더라고요. 그 아무래도 목사님이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감사했죠. 그날 밤에 제가 한 10년 만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아직 그럼-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고. 책 얘기로 한번 또 다시 들어가 볼게요. 저 책에서 잠깐 나왔는데 인상 깊었던 인물이 버스 안내원이었어요. 근데 그때 어린 여성들이 많이 했잖아요. 근데 책을 봤더니 일당이 700원? 그래서 잘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였는지.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음. 이제 제가 자료들을 찾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 식모, 그다음에 예. 이게 버스 안내양, 그다음에 여공, 그러니까 이제 10대들이 네, 그쵸, 그쵸. 예. 그 세 개의 직종을 삼순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아. 그래서 예전에 왜 공순이 그래서 우리들이 왜 밥순이 이러잖아요. 이런 네. 것처럼 그쪽에서 온 말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이게 저도 모르게 엄마 밥순이잖아. 우리 아들한테도 네. 이렇게 밥 하거든요. 저도 그런 그게 것처럼 아픈 말이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생각해 보면. 예, 예. 근데 저도 이제 그 자료를 찾아서 썼었는데 예. 이제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거 음. 찾아보니 1970년대에 예. 그러니까 9급 공무원 네. 월급이 1호봉 9급 공무원 월급이 4만 원이었대요. 아. 그리고 2023년도 네.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월급이 똑같이 이제 9급 네, 네. 170만 원. 그러면 한 40배 이상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리고 1970년대에 그 갈비탕이 500원. 그러면 지금이 우리가 갈비탕이 좀 괜찮은데 갈비탕 15,000원 이렇게 그쵸. 받잖아요. 예, 예. 그랬을 때 계산하면 한 30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떻게 뭐 30배다 40배다 할 수는 없지만 네. 이제 그 정도다 보니 그러니까 700원 18시간 일하고 700원이었다면 지금으로 치면 일당 한 3만 원? 그럼 최저임금은 한참 못 미. 그렇죠. 못 3만 미치는 원 거네요. 뭐 좀 이상 받지 않았을까? 그 정도 선에 그 정도 시간 일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시대는 뭐 네. 너무도 유명한 우리 전태일 씨도 알고 네, 있지만 네, 네. 그 시대는 다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뭐 희생했던 우리 맞아요. 예. 그 책에 전쟁의 피해를 입은 가족 네, 얘기도 네, 나오고 네. 난수기 가족도 사실 네, 네. 전쟁 피해자잖아요. 네, 네. 루시도 그렇지만 음. 그런데 거기에 사회 곳곳에 이렇게 힘든 분들이 많았던 네, 시대였던 것 같고 이 책을 통하지 않으면 청소년들은 전혀 알 모르죠. 수가 네, 없죠. 네, 네.
그러면 이런 근현대사를 다룬 소설은 의외로 생각보다 또 찾기가 힘들어요. 이런 책이 오늘 청소년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은지, 예. 또 어떤 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제가 쓴 작품은 그 일단은 차별에 대한 거를 네, 좀 정말 중심적으로 말을 좀 하고 싶었고 네. 그 시대를 살아온 그 우리들이 편하지 않으면 네. 우리 후배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모르고 잊히고 예, 그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았던 작품들이, 그러니까 70년대 작품들이 조금 더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 주제별로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네. 네. 아, 정말 저도 새삼스러운데 지금 청소년들은 오죽할까 네, 이제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벌써 질문 여기로 와버렸네요. 네. 초록별 연구소를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네, 네.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초록별 하니까 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나 선생님은 초록별 하니까 어떤 게 떠오르세요? 하늘에 유독 밝은 별? 네네, 그럴 수 있죠. 음. 근데 저는 초록별을 어떤 의미로 지었냐면, 그러니까 지금 딱 요맘때예요. 4월 셋째 주, 그러니까 둘째 주부터 셋째 주, 넷째 주까지 각 나무를 보면 네.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죠. 네. 네. 나무들을 보면 정말 별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은행나무에 그 막 나오는 제가 지난주 제가 그래서 4월 셋째 주, 넷째 주를 제일 좋아하는데 맞아요. 저 지난주에 미술관 정말, 갔다가 그 숲이- 빛깔이며 이거는 정말 말로 네. 표현할 수 없는 맞아요. 5월 되면은 이미 녹음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산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네. 산을 다니면서 사실 초록별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단풍잎이죠, 사실. 네. 단풍잎 막 나올 때 애기 같은 그게 빛에 딱 반사가 되면서 그게 정말 별이에요. 너 정말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초록별 연구소는 새로운 시작, 그다음에 희망, 기대, 그다음에 뭐 도전 의식 여러 의미가 있고요. 제가 아이들을 만나고 있고 뭐 글쓰기 지도 뭐 여러 일을 하고 있지만 저를 통해서 또는 그 아이들이 초록별 연구소를 만나면서 그 결실까지 이어지는 그런 곳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이제 그 연구소라고 지어놓고 네. 제가 온몸으로 다니면서 하죠. 아. 전국에. 홍보부터 네네. 다. 네. 전에는 제 네. 집에서부터 저는 뭐 제가 처음에 소개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네. 아파트를 다 진짜 도서관처럼 열면서 시작한 케이스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희 집을 네. 예, 아이들이 다 진짜 맨발로 뛰어다니면서 네. 콩콩콩콩콩 뛰어다니면서 음. 그렇게 시작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게 지금 26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래되셨네요. 네, 굉장히. 26년 정도 된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럼 작가님 지금 오늘 이렇게 보니까 책이 많이 있어요. 하나 쓰러졌네요. 아니 누워서 쉬라고. 네. 소개하고 싶은 책이나 아니면 앞으로 나올 책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할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저는 담비 정말 편집자이시면서 네. 우리 대표님께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시리즈가 이제 충분히 존경받을 만해가 2022년도 포천시 올해의 책이 됐고 충분히 칭찬받을 만해 이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몇 월 달쯤에 나오나요, 대표님? 9월쯤에 이제 시리즈 왕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해. 그러니까 충분히 시리즈거든요. 초등학생용인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책이 저한테는 가장 좀 그 큰 책이고 그다음에 이제 루시가 나오면서 저는 또 이렇게 임정진 선생님께서 루시를 알아봐 주셔서 저는 정말 네. 진짜 이거 청년당 밥상 할 때마다 네. 진짜 부러웠거든요. 도대체 부러워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네. 도대체 어떤 작품이 상을 받는 거야? 네. 임정진 선생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로비가 정말 통하지 않습니다. 네, 안 통하죠, 안 네. 통하죠. 제가 알죠, 네. 선생님을. 네. 그래서 정말 받으면 너무 좋겠다 했는데 정말 생각도 안 했는데 네. 이제 처음에 그래서 더 기쁘셨죠. 네, 정말이에요. 처음에 네. 어떻게 카톡을 보내셨냐면 네. 4월 23일 오후에 시간 되세요? 제가 선생님의 목소리와 의성 지원되는데요. 네, 톤이 딱 네. 올려. 네. 시간 되세요? 네. 시간 있냐는 거죠. 이 시간 네. 있냐고. 그래서 스케줄을 보니까 제가 내일하고 모레가 강연이 있고 오늘은 다행히 근데 오후에 시간 돼요 선생님 하면서 무슨 일이시지?
생각도 못 우리 하셨구나. 대모님께서 아동문학계 대모님께서 저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실 리는 없고 이런데 나중에 얘기해 주셔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기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시리즈 완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대표님께서 네. 또 제안을 해주신 건데 제가 이제 인도에서 온 마무티 아저씨도 네. 다문화 그림책이거든요. 네네. 정말 저 책도 정말 상상 초월할 만큼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그리고 그다음에 루시가 나왔잖아요. 예, 예. 동화만 나오면 이제 다문화로 끝난다. 예, 그래서 인도에서 온 마무티 아저씨, 그다음에 동화가 비었죠. 이제 소설, 그래서 다문화 동화 한 편을 네. 지금 이제 쓰기로 아.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거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쓰고 있는 이제 몽골 동화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 이제 잘 풀어내는 게 예. 제가 또 그리고 작가님은 그러니까 사회에 약간 이렇게 소수자나 네, 소외되는 네, 네. 분들한테 그런 주인공을 삼아서 네, 이야기를 네. 많이 쓰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럼 담비 출판사에서 보면 저기 청소년이 최근에 나온 것들 보면 점점 좀 약간 역사가 들어간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들에게 이런 책 원고 보내주세요 하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 가리지는 않아요. 아, 가리지는 않은데 네. 제 꿈이 사실은 그 역사 가리키는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아까 떨어졌어요. 목사님이라고. 네, 학교 선생님. 그래서 집사람을 그냥 사범대에서 데려왔는데 그래서 그렇게라도 이루자 해가지고. 근데 원래 제가 역사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니 사장이 좋아하고 편집자가 좋아하는데 그건 뭐 당연히 그쪽 최소한 이제 루시 정도 네. 예, 기대 이상의 원고지만 그렇게 아무래도 더 한 번 더 눈길이 더 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저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근현대사를 다룬 책들이 좀 나왔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역사가 5,000년이고 우리 민족이 보면은 전 세계 어디에도 이 정도로 기록에 진심인 나라가 없거든요. 기록은 정말 진심이죠. 예. 볼 때마다 놀랍고. 민족 예. 자체가 기록이에요, 예. 우리는. 예. 근데 다만 이제 고려 이전의 자료들은 자이든 타이든 훼손됐고 보존되어 있는 게 없지만 조선 이후에는 이후서부터 근현대사까지는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들이나 출판사들이 사실은 굉장히 할 일이 많아요. 소재가 너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너무 세세하게 기록을 해냈어요. 너무 많은 걸 남겨놔가지고 그 사실 책을 내려면 내자고 하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일단 가리진 않는데 근현대사 가리지 않는다고. 가리지 않는데 잘 좀 써주세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 좀 우리 청소년들 웅장하게 좀 만들어 주세요. 원대한 품을 품을 수 웅장. 있도록. 왜냐하면 그 시기에 여러 감수성들을 키우는 것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아 정체성을 키워내야 되잖아요. 분명하게.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신 예. 거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자기 삶의 주인 주체로 딱 서가기 바로 직전 단계니까 주민등록 나오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자아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책들이 원고로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작가님께서 오늘 오신 분들과 독자님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 질문해 주실 분들이 오늘 많을 것 같아요. 좀 손님들 많이 오셔가지고 질문 미리 생각했다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한마디 네. 해주세요. 정말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대표님한테 듣기로는 이렇게 숫자가 안 돼가지고 우리끼리라도 즐거운 파티를 합시다 이러고 둘이 왔거든요. 근데 무대가 네네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인할 때 항상 쓰는 멘트가 있어요. 차별이 아닌 평등,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이 땅의 수많은 루시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다음에 저를 포함하여 모든 분들이 좀 같이 응원하고 그렇게 좀 박수 쳐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작가님에게 루시는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작가 임석영이라는 이름은 마음에 드시는지 나에게 이름은 어떤 의미인지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아, 네. 저는 이렇게 빛을 좋아해요. 빛. 그러니까 루시가 찾아보니까 빛이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빛. 네,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지금 몽골 동화에서도 주인공 이름이 뜻하지 않게 또 몽골 말로 빛이라는 토야를 주인공으로 쓰고 있는데 그 빛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제가. 그래서 정말 저는 이름을 실명을 쓸 수 없으니 이름을 뭘로 정할까 하다가 막 찾다가 루시가 가슴에 와 닿았고 그 빛이라는 의미. 그러니까는 실제로 있었던 그 아이는 아빠를 만나지 못했지만 마음의 빛으로 이 루시가 정말 작품으로나마 그 아이에게 제가 이제 용서 아닌 용서, 그 다음에 마음의 빛을 조금 표현하고자 이 작품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루시는 저에게도 빛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좀 빛이 돼서 우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같이 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의미고요. 제 이름이요. 진짜 이 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저 이름 개명한 거예요. 이름 좀 이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실제 이름은 패스. 도저히 말씀 못 하시는. 그 정도는 아닌데 저는 이 이름을 루시 아니에요? 저는 이 이름을 받을 때 사실 이제 제가 수필로 먼저 등단을 했다 그랬잖아요. 한국 문인협회에 제 이름을 뭘 말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임경자였어요. 임경자. 뭐 괜찮은데요? 뭐가 괜찮아요. 선생님은 소향자라 향이야 이런데 향자가 아니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 제 이름도 나름 애로사항이 많아요. 네. 근데 동명이인이 있었어요. 한국 문인협회에. 그래서 계속 얼른 오는 거예요. 빨리 무슨 이름을 예명을 짓거나 무슨 뭘 적어주고 빨리 등록하라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정말 전 제 이름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개명을 해보자. 근데 이제 어떤 교수님께서 필명인가요? 그럼 필명이자? 아니요, 실제로 근데 다 개명을 바꿨어요.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름을 딱 받았는데 새벽서에 밝을 경. 옛날 여명. 수도 이런 거기도 하고. 여명이에요, 여명. 네, 여명. 새벽이 밝아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름을 맞아요. 이름을 딱 받는 순간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다 개명을 한 지가 한 20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 이름으로 누가 부르거나 이러면 어디서 여기 난 몇 분 계시네요. 서경이란다 이러면서 네.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이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저는 특히 이제 병원 가서 막 환자들 이름 부를 때 임서경님 막 이러면 막 그래서 네 우아하게 막 가죠. 그래서 이게 얼굴만 성형해서 자신감을 얻는 게 아니라 이름도 이렇게 개명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구나를 저는 제 자신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네. 저는 루시를 읽으면서 궁금했어요. 아빠가 정말 돌아왔는지, 그리고 엄마가 정말 딸을 위해서 그 양공주 생활을 청산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거든요. 실제로? 네네네. 실제로는 정말 루시 엄마를 떠올리면 그 꽤 오랜 시간 그 생활을 하셨고 실제로는 그 후로는 제가 이제 이렇게 통해서만 듣는 거죠. 그 마을에 계속 사셨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얘기는 들었고 그 루시 엄마가 정말 자기의 그 클럽 생활을 청산하고 정말 민낯으로 루시를 만났던 그 장면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루시 입장에서는 항상 엄마가 화장을 정말 덕지덕지죠. 그냥 이런 화장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화장 아마 아실 거예요. 무대 화장. 네네. 그래서 정말 저는 그들을 또 많이 봤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이게 마스카라 정말 덕지덕지 붙인 그런 눈썹이나 뭐 이런 샤도우, 뭐 입술 색깔, 뭐 정말 그거는 있는 그대로죠. 그래서 그런 모습 엄마만 보다가 민낯의 엄마를 봤던 루시 그 장면과 그 다음에 그 아빠를 만나는 장면은 저의 희망인 거죠. 희망이고 실제로는 아마 아빠를 못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그 아이가 궁금하긴 해요. 지금 어디에서 계속 미국에서 살고 있을지 다시 한국으로 왔는지 너무 궁금한데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 아이 얼굴이 아직도 좀 또렷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가슴 아픈. 정말 아까 배우님 낭독하실 때
진짜 예 음. 울컥하더라고요. 아, 네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두 분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예 좋은 책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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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4월의 아름다운 날에 선릉 아트홀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문화예술기획자이자 일러스트레이터 여정민입니다. 2024년 4월 23일 화요일 여기는 선릉 아트홀입니다. 오늘이 4월의 마지막 주 넷째 주일 거예요. 네. 4월의 의미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라틴어로 이 에이프릴의 어원이 아프릴리스라고 하더라고요. 꽃이 피며 만물이 열리는 때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꽃이 많이 핀대요, 4월에. 그래서 열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4월에 이 청년당 밥상이 열려서 그리고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행사는 2021년 1월부터 임정진 작가에게 시작되었습니다. 매달 한 번 좋은 아동 청소년 글책을 골라 응원하고 알리는 행사입니다. 청년당은 임정진 작가 작업실 이름이며 밥상은 선배가 후배에게 밥 한 번 사주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상이란 뜻으로 지은 것입니다. 주체는 청년당 임정진 작가이며 선릉아트홀, 책앤TV 그리고 가치창조 출판그룹 단비청소년이 개인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 행사를 처음에는 임정진 작가님은 혼자서 시작했지만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번 달 후원금을 내주신 김은혜님, 김예수님, 이혜영 시인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물품 후원을 해주신 이예숙 작가님, 그리고 박세연님, 그리고 괴산 숲속 작은 책방님께 감사드립니다. 선후배 작가들이 어울러서 운영하고 독자들이 응원하는 청년당 밥상입니다. 청년당 밥상은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편집자 세 분에게 드리는 상이며 좋은 책을 만들어주신 분들을 수고에 감사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밥상을 받으신 책은 단비청소년 출판사의 내 이름은 루시입니다. 이제 청년당 밥상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임정진 작가님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임정진입니다. 예, 오늘 다른 데 아마 좋은 데 가실 때 많을 것 같은데 거기다 물리치시고 여기 와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시상식을 해야 되는데요. 상장은 그 손으로 쓴 상장이에요. 그래서 수제 상장인데 여기다 오늘은 제가 이예숙 작가가 주신 꽃을 붙여서 꽃상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글씨는 일산의 동화나라 대표님이 정병규 선생님이 손으로 직접 써주신 그런 상장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당 밥상의 그 장점은 너무 많은데 단점이 딱 하나 있어요. 상금이 없어요. 그래서 상금은 없지만 정성과 사랑이 많이 들어있는 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상식 할게요. 제40회 청년당 밥상 내 이름은 루시, 작가 임서경. 오랜 기억 속의 루시를 우리 곁으로 데려다준 작가의 상상력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독자들과 함께 이 상을 드립니다. 2024년 4월 23일 청년당 드림. 수고하셨습니다. 제40회 청년당 밥상 내 이름은 루시. 편집자 모계영님. 이 한 권의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원고에서부터 편집, 디자인, 인쇄, 제본에 이르기까지 루시와 함께한 편집자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4년 4월 23일 청년당 드림. 수고하셨습니다. 이 상이 굉장히 작은 상이지만 그동안 이제 오늘이 40회니까 39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동안 청년당 밥상 받은 책들이 실은 그 이후에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상을 받으신 이 책도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이름은 루시. 임서경. 꽃들이 마을. 꽃들이 마을 사람들은 엄마를 양공주라고 불렀다. 위안부도 양공주도 모두 한국 역사의 희생양이요.
그러니 너희 엄마를 너무 원망하지 말거라. 난숙이 할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6살 때 엄마에게 물었다던 그 말이 떠올랐다. 엄마가 예뻐서 마을 사람들이 공주라고 부르는 거야?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어이 튀기. 프리티 루시. 아빠는 나를 이렇게 불렀다. 아빠와 같이 살 때는 검은 얼굴이 창피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놀려도 그만이었다. 나는 점심시간에 난숙이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먹는 둥 마는 둥 했다. 가방에서 쿠키와 초콜릿을 꺼냈다. 주위에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내가 환영받을 때가 바로 이 시간이다. 야 루시야, 나도 좀 줘. 아이들이 내 주위를 빙 둘러서서 손을 내밀었다. 아이들은 초콜릿을 하나씩 입에 물었다. 아이들의 입에서 흑빛 초콜릿 물이 흘러내렸다. 아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키득거렸다. 바로 그때 내 등 뒤에서 용만이 목소리가 들렸다. 어이, 튀기! 용만이는 학교에서 유명한 문제아다. 아이들은 나의 곱슬머리와 검은 피부를 보고 튀기라고 놀렸다. 용만이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비웃었다. 얘들아, 오늘따라 까만 몸에서 냄새가 더 나는 것 같지 않니? 튀기들은 눈물도 똥도 까마냐? 용만이는 실실 웃으며 비아냥거렸다. 죽 3숟가락. 엄마는 하얗고 맑은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 안에 넣었다. 엄마는 말했다. 가슴 속에도 길이 있는 것 같구나. 맑은 죽 한 숟가락에 엄마가 웃었다. 죽 한 숟가락을 먹으니 그리움의 길이 열리는 것 같아.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루시 아빠에 대한 그리움. 엄마는 멋쩍은 듯 옅게 웃었다. 엄마가 다시 죽 한 숟가락을 떴다. 2번째 죽을 먹으니 사랑의 길이 열리는 것 같아. 난숙이네 가족과 루시 친구들의 따뜻한 사랑 정말 고맙다. 엄마는 3번째 숟가락을 떠서 먹더니 희망의 길이 열리는 듯 기운이 난다고 했다. 난숙이와 도희, 정식이 오빠는 그런 엄마를 보고 박수쳤다. 언제 왔는지 난숙이 할아버지도 방문 밖에 서서 안심이 된다는 듯 엄마를 보고 빙그레 소리 없이 웃었다. 마이클 데디. 김포공항이다. 드디어 아빠가 탔다는 비행기가 도착했다. 찾았다. 그런데 아빠는 혼자가 아니었다. 아빠 옆에 아빠와 똑 닮은 할아버지가 걸어오고 있었다. 아빠다. 마이클 데디! 엄마는 아빠를 보자마자 벌써 눈물바람이다. 아빠와 아빠를 닮은 할아버지는 나를 보고 잇몸까지 드러내며 환하게 웃었다. 할아버지가 물었다. What's your name? 할아버지는 똑 닮은 나는 큰 소리로 대답했다. 내 이름은 루시! 바람 한 점 없는 오후의 햇살은 또 왜 뜨거운지 고장난 선풍기가
시장골 먹은 우리 집 옆에는 시물포 떡집이 있고 그 옆에는 기름집이 있고 그 옆에는 오토바이 집이 있고 그 옆에는 미안해요. 머리 해주세요. 미안해요. 빠마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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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해보실까요? 돌고 돌고. 우리 동네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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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면 우리 동네 둘, 셋, 넷. 새 아파트 들어선 우리 집 옆에는 새 학교가 생기고 그 옆에는 새 병원도 생기고 그 옆에는 오래된 작은 도서관 그 이름은 함께 크는 우리래요. 세상 많은 것이 변해간다 해도 우리 모두 좋은 이웃 함께 크는 우리 함께 나누면서 실제 평화 노래해요. 세상 많은 것이 변해간다 해도 우리 모두 좋은 이웃 함께 크는 우리 함께 나누면서 실제 평화 노래해요. 우리 동네가 좋다 우리 동네 좋다 정연당이 참 좋다 정연당 밥상 정연당이 참 좋다 내 이름은 루시. 덜컹덜컹덜컹덜컹 지하철 콩닥콩닥콩닥콩닥 내 가슴 개구쟁이 말썽쟁이 내 동생과 할머니 집 가는 길 병관이와 단둘이 지하철을 타고서 할머니 집 가는 길 내 맘은 두근두근 길 잃어버릴까봐 손잡고 오랬는데 병관이는 자꾸만 혼자서 뛰어가네. 어디가? 덜컹덜컹덜컹덜컹 지하철 콩닥콩닥콩닥콩닥 내 가슴 개구쟁이 말썽쟁이 내 동생과 할머니 집 가는 길 2절. 내리는 명 놓칠까봐 난 졸지도 못하는데 흔들어 깨워도 병관이 크크자네. 내리는 명 놓칠까봐 꼬집어 깨웠더니 꽤 소리 지르네. 창피해 못살겠네. 덜컹덜컹덜컹덜컹 지하철 콩닥콩닥콩닥콩닥 내 가슴 개구쟁이 말썽쟁이 내 동생과 할머니 집 가는 길 마지막입니다. 무사히 내렸는데 이 녀석도 뛰네. 밖으로 나와보니 병관이 길 건너에 할머니 집 문을 여니 병관이는 와있네. 수고했던 엄마 말에 갑자기 눈물이 왈칵. 덜컹덜컹덜컹덜컹 지하철 콩닥콩닥콩닥콩닥 내 가슴 개구쟁이 말썽쟁이 내 동생과 할머니 집 가는 길 정연당에 가는 길 정연당에 가는 길. 감사합니다. 가래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선릉 아톨에 감사드리는 말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은 저희가 여기를
제가 무료로 후원을 받아서 쓰고 있거든요. 이 공간을.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있고요. 여기가 원래는 국악 전용 그 공연장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은 여기서 국악 공연하면 마이크 없이 정말 그 악기의 소리를 고스란히 들을 수 있게 지금 설계가 된 그런 극장이에요. 근데 여기를 저희가 너무 이런 귀한 자리를 빌려주셔갖고 저희가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국악 공연을 굉장히 자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공연이 불이 깊은 소리라는 공연을 4월부터 7월까지 하는데 수목금은 7시 반, 토요일은 4시 이렇게 여기서 좋은 공연, 국악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 와서 보시면 이게 TV에서 보던 국악이랑 너무 다르구나 아마 그거를 깨달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또 아카데미도 있어서 또 악기나 소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들도 많고요. 저도 예전에 국악 텔레비에서 이렇게 할 때는 별로 좋은지 모르고 빨리 다른 데로 막 채널 돌렸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 극장 생기기 전에 가야골 있을 때부터 저는 이제 여기 계속 왔다 갔다 했었는데 텔레비에서 보는 거랑은 진짜 너무 달라요. 국악은 정말 현장에서 이렇게 들으시면 야 진짜 좋구나 하는 거를 정말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TV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왜곡된 소리로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셔서 우리 국악의 참맛도 느껴주시고 그런 기회를 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